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치유농업사 안지연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8강 양성교재 1권, 2권, 3권 중에 3권 중에서도 마지막 최종의 내용으로서 3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단원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 제4부로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도구 중 효과 영역별 평가 도구인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심리 정서적 영역 부분은 지난 36강, 37강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마지막 두 개인 사회적 영역 및 기타 영역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원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 프로그램 평가 도구,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도구 중에서 네 번째 사회적 영역, 사회적 영역 중에서도 11개의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지지 척도, 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urvey, MOSSS. 두 번째, 아동 청소년 사회적 지지 척도. 세 번째,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 네 번째, 대인관계 문제 척도,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 다섯 번째, 대인관계 변화 척도, 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여섯 번째, 의사소통 능력 척도,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PCI. 일곱 번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3, FACES 3. 여덟 번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 척도,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Questionnaire, PARQ. 아홉 번째, 자녀용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열 번째, 자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 척도,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 11번째, 양육 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 PSI. 이러한 11가지의 프로그램 평가 도구의 이 척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치유농업사 안지연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사회적 영역 중 첫 번째, 사회적 지지도 척도, Medical Outcome Study Social Support Survey, MOSSS. 스노번과 스터트에 의해 개발된 원척도를 임민경 등이 우리나라의 만 18세 이상 일반 성인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 및 번안하였습니다. 주변과의 정서적, 물질적 등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4개의 하위 영역 총 19문항입니다.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지도 척도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상황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표를 해주십시오. 문항 1. 대화가 필요할 때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 2. 당신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 3.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 대부분 없다, 반박이다, 대부분 있다, 항상 있다 등의 항목에 체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동 청소년 사회적 지지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에 의해 개발된 원척도를 윤혜경이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김승미가 아동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척도로 교사, 부모, 또래 등
아동 청소년의 주요 사회적 자원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합니다. 4개 하위 영역, 즉 정서적 지지 영역, 평가적 지지 영역, 정보적 지지 영역, 물질적 지지 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사회적 지지도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항들은 주위 사람들, 즉 가족, 친구, 교사에게 받고 있다고 느끼는 도움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글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동그라미 표해 주세요. 문항 1.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문항 2. 내가 어려운 고민거리가 있을 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문항 3.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항목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맷 G 등이 MSPSS 척도를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입니다. 친구, 가족, 주요 타인을 하위 차원으로 하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지지도 다차원 척도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본인에게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 표시해 주세요. 문항 1. 내가 공경에 처할 때 도와줄 특별한 사람이 있다. 문항 2.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문항 3. 나의 주위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문항들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거의 그렇다 5점 등과 같이 점수를 체크 표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영역 중 네 번째 대인관계 문제 척도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KIIP의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로이츠 등이 대인관계 문제 척도, 즉 IIP를 개발하고 엘덴, 위긴스와 핑커스가 문항수를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김영환 등이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 및 문항을 단축시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척도, 즉 KIIP로 재구성했습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 정도를 측정하며 8개 하위 영역 총 40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총점은 40점에서 16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고 이해됩니다. 대인관계 문제 척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칸에 체크표 해주십시오. 문항 1.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문항 2.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문항 3.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요구라도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등의 항목에 V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인관계 변화 척도 Relationship Change Scale RCS 슐라인과 거니가 개발한 원척도를 문선모가 번안하고 김명화가 수정 및 보완한 척도로 다른 사람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됩니다.
7개 하위 영역,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하위 영역은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입니다.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인관계 변화 척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항 1. 나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문항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문항 3.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등의 5가지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영역 중 6번째 의사소통 능력 척도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즉 PCI. 낱날의 원척도를 모의 희가 번안하고 이를 성인의 수준에 맞게 최은연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2개 하위 영역, 즉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총 2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역채점 2문항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 능력 척도의 문항을 알아보면 문항 1. 나는 그날 있었던 유쾌한 일에 대해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문항 2. 그날 있었던 불쾌한 일에 대해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문항 3.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일이나 대화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동료들에게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5가지 답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영역 7번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3 FACES3. 올즌, 폴트너와 레비가 1985년에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측정을 위해 개발한 원척도를 전기현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한 척도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감 및 가족 체계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측정하며 가족 응집성 영역, 가족 적응성 영역의 2개의 하위 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총점 분포는 20에서 10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높음을 의미합니다.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항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요청한다. 문항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문항 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인정한다. 이와 같은 문항에 대해서 답 항목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5가지 답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영역 중 8번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 척도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Questionnaire PARQ. 로너에 의해 고안된 부모 수용 거부 원 척도를 권순명이 번안 및 재구성한 척도로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녀가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설문 내용을 아버지와 어머니 별도로 시행하여 자녀가 부모 각각에게 느끼는 양육 태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용 영역과 거부 영역, 이 2개의 합의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13문항의 역채점 문항이 있습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가 수용적임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 태도 척도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항 1. 나의 좋은 점을 말씀하신다. 문항 2. 나에 대해서 불평하신다. 문항 3. 나에게 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이와 같은 문항에 대해서 답의 항목으로는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등의 4가지 답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영역 중 9번째, 자녀용 부모 자녀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 버너스 앤 올센이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PACI를 민하영이 청소년 자녀 설문지용으로 번안하여 사용합니다. 자녀가 인지하고 있는 부모 자녀 의사소통 수준을 부와 모 각각 별도로 측정 가능합니다. 2개의 하위 영역, 즉 개방형 의사소통 영역, 문제형 의사소통 영역과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 범위는 20에서 80점입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임을 의미합니다. 자녀용 부모 자식 의사소통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항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문항 2. 때때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말씀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문항 3.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이와 같은 문항들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로 구분해가지고 1, 2, 3, 4점으로 각각 아버지 4점까지, 어머니 4점까지 해서 총 8개의 답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자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 척도,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 그리치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 척도, 즉 CPIC를 권영욱과 이정덕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입니다. 부부 갈등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긴장 상태와 그로 인해 자녀가 받고 있는 영향에 대해 측정 가능합니다. 8개의 하위 영역, 총 44문항으로 구성되며 12문항의 역채점 문항이 있습니다. 총점 범위는 44에서 22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한 부부의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항 1.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문항 2. 우리 부모님이 다투시면 보통 잘 해결이 된다. 문항 3. 우리 부모님은 나의 학교일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된다. 이와 같은 문항의 답의 항목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아주 그렇다 등의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양육 스트레스 척도, Parenting Stress Index, PSI. 에비던과 개발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즉 PSI를 신숙제가 한국 부모를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항과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4개의 하위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하위 항목은 일상적 스트레스 영역,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영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입니다. 역채점 문항은 11문항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항 1. 나는 내가 일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문항 2. 나는 부모로서 책임감에 얽매여 있지는 않다. 문항 3. 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다. 이와 같은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답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역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예치료 평가표. 임은혜. 전반적인 원예 활동 수행 과정에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표로 작업치료 수행 요소 58개 항목과 원예치료 독특성 7개 요소를 기초로 임은혜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신체적, 인지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점부터 5점까지 평가되며 치유농업에서도 목적 지향적인 전문적 실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과 원예 활동의 수행 능력에 대한 기존의 전문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뢰도는 크론바흐 계수가 신체 영역, 알파는 0.982, 인지 영역, 알파는 0.980, 심리 정서 영역, 알파는 0.965, 사회 영역, 알파는 0.972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반복 측정, 신뢰성을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치료 평가표 심리 정서 영역 부분의 항목별 평가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첫 번째 긍정적 정서로 자긍심, 안정감, 만족감, 성취감, 긴장 이완, 관심과 흥미, 즐거움, 여유, 인내, 열증, 희망, 감탄 및 감동, 스트레스 조절 이와 같은 긍정적 정서 내용의 평가 지침은 세부적으로 치유농업사 안지연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자긍심은 자신을 신뢰하며 긍지의 느낌을 표출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2. 안정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편안한 모습을 보이는 정도입니다. 3. 만족감. 주어진 상황에 대해 만족해하는 정도입니다. 4. 성취감. 스스로 행한 활동, 즉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도입니다. 5. 긴장 이완. 민감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즐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6. 관심과 흥미. 활동, 즉 다음 회기, 오늘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표현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7. 즐거움. 원예 활동 자체를 즐거워하고 밝은 모습으로 상황에 임하는 모습의 정도입니다. 8. 여유. 어떤 말이나 동작, 표정 등으로 남을 웃게 하거나 즐겁게 만드는 정도입니다. 9. 인내. 작업 활동이 어렵고 불만족스러워도 참고 견디며 노력을 행하는 정도입니다. 10. 열중.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하는 자세 정도입니다. 11. 희망. 원예 활동을 통한 성과들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정도입니다. 12. 감탄 또는 감동. 원예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작품들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정도입니다. 13. 스트레스 조절. 내재된 공격적인 반응이나 분노를 가라앉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르고, 누르고,
감고, 꽂고 하는 정원 활동 등을 통해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항목 및 평가 지침 이외에도 있는데 이하는 생략을 하고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평가 지침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면은 매우 나쁨 1점, 약간 나쁨 2점, 보통 3점, 약간 좀 4점, 매우 좀 5점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곤충 관찰 일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곤충 관찰 일지를 작성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활용이 가능하며 관찰 날짜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유로운 서식으로 자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곤충 관찰 일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찰 대상, 곤충명, 작성자, 관찰 일자, 연, 월, 일, 시간으로 나타냅니다. 관찰 장소, 관찰 내용, 관찰 내용에는 관련 사진 혹은 그림을 첨부합니다. 알게 된 점, 느낀 점, 주의사항, 이런 내용들이 곤충 관찰 일지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기타 영역 중 세 번째, 재활용 환경의식 척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 환경의식 척도는 자원 재활용 인식, 학습 관심도, 실천 태도, 습관화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참나 진짜. 다시 할게요. 다음은 기타 영역 중 세 번째 재활용 환경의식 척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 환경의식 척도는 자원 재활용 인식, 학습 관심도, 실천 태도, 습관화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자원 재활용 인식 4문항, 학습 관심도 4문항, 실천 태도 6문항, 습관화 7문항 등 총 21문항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분석은 자원 재활용 인식을 묻는 문항은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부여하며 학습 관심도, 실천 태도, 습관 형성을 묻는 문항은 1번은 4점, 2번은 3점, 3번은 2점, 4번은 1점을 부여합니다. 신뢰도는 크롬바흐 계수, 알파는 0.89 정도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환경의식 척도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생각들을 묻는 질문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1. 지구 자원 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항으로는 첫째, 석유, 둘째, 나무, 셋째, 음료수 캔, 넷째, 빈병. 문항 2. 자원 재활용의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항, 첫째,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것. 둘째, 매립지나 소각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 셋째, 분리수거만 잘하는 것. 넷째, 잘 모르겠다. 문항 3. 자원 재활용이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항, 첫째, 다 쓴 물건을 다시 쓰는 것. 둘째, 물건을 사기 전에 시험해 보는 것. 셋째, 분리수거만 잘하는 것. 넷째, 잘 모르겠다. 문항 4.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답항 1.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수거함에 배출한다. 2.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한다. 3. 쓰레기통에 바로 배출한다. 4. 전혀 관심 없다. 이하 문항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 중 평가 결과 분석. 통계 분석 방법, 통계 분석의 기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분석의 기초는 인구 밀집도, 쌀 생산량, 국내 자동차 판매량, 물가지수, 1년 강수량 등 복잡한 자연과 사회 현상을 수치로 요약해 주는 것이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통계는 구체적인 통계치를 얻기 위한 통계적 방법, 즉 통계치 산출 과정, 해석 과정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통계 유형은 기능에 따른 분류로 보면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로 구분됩니다. 기술 통계는 수량적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 자료의 특성 및 집합을 효과적으로 요약, 기술하는 방법으로 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하여 제시합니다. 평균, 표준 편차, 백분율, 빈도 분포, 중앙치, 변량, 즉 분산 등 대부분의 통계 자료는 기술 통계의 결과물입니다. 통계 분석의 기초에 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추리 통계는 자료의 정리 요약, 즉 기술 통계에서 더 나아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 일반적인 현상을 추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모 집단에서 표본을 뽑은 후 그 속성을 수량화하여 모 집단을 추론합니다. 표본에서 얻어진 결과를 모 집단에게로 일반화하거나 모 집단을 추측 및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리 통계는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T검정, F검정, 분산 분석, 즉 아노바, 회귀 분석 등의 통계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라고 해서 분산 분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수에 따른 분류를 보면 하나의 변수만을 분석하는 방식의 통계인 일원적 통계가 있으며 2개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는 다원적 통계가 있습니다. 변수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됩니다. 독립변수, 즉 Independent Variable은 연구자에 의하여 조작된 변수를 말하며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원인이 되는 변수를 말합니다. 반면에 종속변수, 즉 Dependent Variable은 조작된 처리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관찰되는 변수로 영향을 받거나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중년 여성의 우울감 감소에 미치는 연구에서 중년 여성은 독립 변수가 되며 우울감은 종속 변수가 됩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여기서 처리에 해당하며 처리 전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의 자료는 척도의 측정값에 의해 얻어지는데 척도에 따라 부여되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척도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척도의 종류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구분합니다. 명목 척도, 즉 노미널 스케일은 측정 대상을 단지 분류만을 위해 숫자를 부여하는 척도입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농업 1, 업 2, 남 1, 여
이 등 집단을 구분하는데 사용 빈도수와 퍼센트, 카이 제곱 검정, 이항 검정, 교차 분석 등의 통계 분석 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통계 분석의 기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열 척도, 즉 ordinal scale은 순위 자료 측정 대상의 속성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는 척도입니다. 측정 값들의 차이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과일 순위가 1위 사과, 2위 배, 3위 포도, 4위 감이라고 하면 1은 2보다 더 선호하는 과일이지만 순위들 간의 차이가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간격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계층, 제품 선호도에 사용합니다. 빈도수, 백분위수, 중앙값, 순위 상관 괴수, 순위를 이용한 분산 분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등간 척도, 즉 인터벌 스케일은 구간 척도라고도 하며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서열 자료의 성질에 각 측정치 간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의미가 추가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 1도씨와 2도씨 간의 차이는 10도씨와 11도씨 간의 차이와 동일하며 이는 수식 계산이 가능합니다. 산술 평균, 편차, 피어슨 상관 계수, 분산 분석, 회귀 분석 등 대부분의 통계 분석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율 척도, 즉 레이쇼 스케일은 명목, 서열, 등간 척도가 갖는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절대 불변의 0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의 분류, 순위 매김, 차이를 비교 가능하며 절대 0점이 있다는 말은 곧 없음을 뜻합니다. 즉 남녀의 비율, 체중, 나이, 제품 가격, 경제 성장률 등이 있으며 모든 통계 분석 방법이 가능합니다. 통계 분석 방법 중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결과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 정리, 통계적 기술 분석, 측정 결과 등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평가 자료의 통계 분석은 주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활용하며 주요 통계 방법은 수집한 평균 자료의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T-검정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평가 방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석 등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자료 분석을 누가 진행할지 결정하고 평가 자료 분석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결과 분석 중 첫 번째 모수 검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추리 통계는 모 집단의 분포에 따른 가정 여부에 따라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로 구분됩니다. 모수 통계, 즉 Parametric Statistics은 모집단의 분포에 관한 어떤 가정에 입각한 통계적 방법입니다. 모집단에서 표집한 표본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하며 표본이 무작위로 선정되어야 하고 점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표본들의 분산이 동일해야 합니다. 반면 비모수 통계, Non-Parametric Statistics는 모집단 분포에 관한 특정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되었다면 모수 검정이 적당하고
수집한 자료가 명목 척도이거나 서열 척도라면 비모수 검정이 적당합니다. 다시 말해 요약하자면 비모수 검정은 모수 검정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수집된 자료의 수가 적어 특수한 분포를 하고 있어 정규 분포 형태를 가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기 적합한 통계 방법인 것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집단 수에 따라 한 개 집단은 대응 표본 T 검정 paired T 테스트, 두 개 집단은 독립 표본 T 검정 independent T 테스트로 달리 이용됩니다. 대응 표본 T 검정은 대상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독립 표본 T 검정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군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비참여군 두 개의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군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비참여군의 평가 점수를 집단 간 비교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양성규제에서는 이 두 개 집단은 독립표본 T 검정, 여기서 영어 표현이 인디펜던트 T 테스트야 맞는데 디펜던트 T 테스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결과 분석 중 두 번째 비모수 검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방법 선택에 있어서 집단수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정규성 분포, 충족 여부입니다. 정규성 분포는 평가 대상자로부터 수집한 자료가 전체 대상 집단을 대표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적임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 N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치매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적이다라는 통계적 판단을 위해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가 선정한 평가 대상 치매 환자가 우리나라 치매 환자 전체를 대표하는 정규성 분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이 30명 이상일 때 정규성 분포를 이룬다고 판단합니다. 정규성 분포 충족 여부에 따라 정규성 분포가 충족되면 모수 검정인 T 검정을 집단수에 따라 적절한 통계 방법을 선정하고 정규성 분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비모수 검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집단수에 따라 한 개 집단인 경우 윌콕슨 사인드 링크 테스트, 두 개 집단인 경우 맨 휘트니 U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집단수, 정규성 분포에 따른 적절한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에 평균 간 차이가 존재함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의 확률, 즉 P값이 0.05 이하인 통계치를 확인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고 정리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에서 사용 가능한 통계 방법을 요약한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방법, 먼저 T검정, 인디펜던트, 독립이죠? 독립, T검정,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때 측정 수준은 독립변수일 때 명목 척도,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통계 방법 두 번째 T검증, 페어드, 대응 T 테스트죠. 사용 목적은 두 개의 짝지어진 집단이나 한 집단에서 실험 전후에 측정된 값의 평균 비교입니다. 측정 수준의 독립변수는 명목 척도,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 또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위수 검정, 메디안 테스트,
사용 목적은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집단에서 중위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측정 수준은 명목 척도와 종속 변수로 서열 척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만휘트니 U 테스트입니다. 사용 목적은 두 개의 독립적인 집단에서 서열 점수, 즉 length of score, 즉 서열 점수 차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측정 수준은 독립 변수로 명목 척도, 종속 변수는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 즉 윌콕슨 부순위 검정으로 사용 목적은 두 개의 짝지어진 집단에서 서열 점수, length of score, 서열 점수 차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측정 수준은 독립 변수로 명목 척도, 종속 변수로는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통계 방법, 분산 분석, ANOVA죠. Analysis of Variance. 사용 목적은 3개 이상의 독립적인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측정 수준은 독립 변수로 명목 척도, 종속 변수로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통계 방법,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크루스칼-왈리스 테스트죠. 목적은 3개 이상의 독립적인 집단에서 서열 점수, length of score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고, 측정 수준으로 독립 변수는 명목 척도, 종속 변수로는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 방법, 프리드만 검정, 프리드만 테스트죠. 검정 목적은 3개 이상의 관련된 집단에서 서열 점수, length of score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고, 측정 수준은 독립 변수로 명목 척도, 종속 변수로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이 제곱 검정입니다. 카이 스퀘어 테스트죠. 검정 목적은 변수 간의 관련성, 분포의 적합도 검정이 되겠습니다. 측정 수준은 명목 척도, 종속 변수는 명목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방법, 피어슨 상관, 피어슨 코릴레이션이죠. 그 검정 목적은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측정 수준으로 독립 변수는 등간 척도, 또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 방법, 스피어맨 로, 즉 스피어민스 로. 검증 목적은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측정 수준은 독립 변수로 서열 척도, 종속 변수로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희귀 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검증의 목적은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한 개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측정 수준으로 독립 변수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고, 종속 변수는 등간 척도 및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통계 방법은 P라는 것은 Parametric Test, 즉 모수 검정이죠. NP는 Non-Parametric Test, 즉 비모수 검정. 30개, 그 모수가 30개 이하일 때 하는 거죠. 십자가 표시 하나는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라고도 하고, 또 분산 분석에서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일원, 즉 원웨이 분산 분석, 두 개 이상인 경우를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특히 두 개의 독립 변수가 관련된 경우를 이원 분산 분석, two-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죠. 또 반복 측정, Repeated Measure, 반복 측정을 한 경우에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 분석 방법 중 통계 분석 결과 정리 및 해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응 표본 T 검정, Paired T 테스트. 대응 표본 T 검정은 동일한 집단 내에서 종속 변수에 따른 차이 규명 시 사용되는 방법으로 평가 집단이 동일할 때, 즉 예를 들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대상자로만 구성된 한 개 집단일 때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를 검증합니다. 이러한 검증은 우리
안지연 선생님께서 요새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있죠? 네. 그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한계 집단으로서 전후 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때 T값이라는 것은 두 개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그 평균 간 차이 표준 오차로 나눈 값을 T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의 손 기능에 대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후 치유농업군의 악력, 손가락 힘, 손 기민성,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및 해석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변수명은 악력, 즉 이렇게 쥐는 힘이죠. 그 다음에 손가락 힘 또는 손의 기민성 이런 것을 치유농업군의 그 대응 표변이죠. 프로그램 전하고 프로그램 후. 그래서 보면은 손 기민성이 263.93 플러스 174.02 그리고 프로그램 후는 230.14 플러스 145.34인데 P값이 0.00으로 즉 P는 0.05보다 P값이 작음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농업군의 악력, 손가락 힘, 손 기민성에 대한 대응 T 검정의 결과 프로그램 실행 전후 악력 P는 0.01보다 작고 손가락 힘은 P는 0.01보다 또 작고 손 기민성도 P값이 0.5보다 작은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에 비해 후에 프로그램 대상자의 악력과 손가락 힘은 매우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손 기민성은 유의하게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 분석 결과 정리 및 해석 중 두 번째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두 독립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비참여 집단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집단 간의 효과 차이를 검증합니다. 예를 들어 치유농업 프로그램 후 치유농업 프로그램 비참여 집단과 참여 집단 간 상태 특성 불안 점수 평균 차이의 통계 분석 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표본 T 검정은 여기서 비참여군 이런 것은 컨트롤구다, 대주구다 이렇게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집단은 테스트구다, 그래서 시험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실험 전하고 후하고 그 유의성하고 또 비참여군도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결과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독립표본 T 검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후 대주군 나오지 컨트롤군이죠. 치유농업군의 상태 불안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및 해석예 해서 변수명은 상태 불안, 특성 불안, 전체 불안 이렇게 나오고 대주군, 컨트롤군, 그리고 치유농업군, 테스트군이죠. 그래서 일단 전체 불안을 보면은 81.07하고 68.73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T값이 2.808이 되고 P값은 0.10으로서 P값은 0.05보다 낮은 즉 작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의성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대주군과 치유농업군의 상태 특성 불안에 대한 독립 T 검정의 결과 T는 2.474로 P값이 0.05보다 낮으므로 두 처리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치유농업군의 평균은 68.73이고 대주군의 평균은 81.07로 전체 불안 점수가 치유농업군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표본조사에 치유농업에 참여한 집단, 즉 테스트군이죠. 테스트군은 대주군보다 상태 특성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평가 결과 분석 중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 진행한 실습 내용을 토대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진행된 시설 운영, 제공된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수준, 이용 만족도 등을 포함합니다. 보고된 평가 결과가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되는 환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프로그램 평가가 완결됩니다. 여기서 환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프로그램 평가가 완결된다 하는데 환류 과정이란 어떤 뜻이죠?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네, 피드백. 예, 피드백이죠. 네. 예. 오히려 한글로 써놓으면 더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늘 피드백 하는데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는 개요, 치유농업시설 현황 분석, 치유농업시설 운영평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평가, 대상자 효과평가, 만족도평가, 개선 방안 등의 순서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세부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요 작성. 평가의 배경 및 목적 부분에는 성과평가를 왜, 무엇을 위해서 실시하는지 서술하며 범위는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조사하였는지, 방법은 평가의 수행 방법을 기술합니다. 둘째, 현황 분석 및 평가. 치유농업시설의 현황 분석을 위해 지역 현황 및 치유농업시설의 현황을 분석합니다. 지역 현황에는 기후, 기온, 주변 경관, 주요 관광 자원, 주요 농작물, 주요 교통편 등을 기술하고 치유농업시설 현황에는 위치, 규모, 조성 사업비, 전체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을 작성합니다. 셋째, 시설 운영 평가. 운영 관리, 안전에 대한 적합성 부분 등의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며 종합 부분에서 종합 및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 평가. 프로그램 운영 수준, 친절도 수준, 프로그램 이용객 수 및 매출액 등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며 종합 부분에서 종합 및 정리하여 기술합니다. 다섯 번째, 대상자 효과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상자가 도달해야 할 목적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 효과성 여부를 작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 및 측정 결과와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목적과 목표의 달성 정도를 작성합니다. 여섯 번째, 만족도 수준 평가. 이용자 만족도 관련 지표, 즉 교통 접근성, 프로그램 및 시설 비용, 관련 정보 취득의 편리성, 시설 이용 만족도 등 그 관련 지표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며 종합 및 문제점을 작성합니다. 일곱 번째, 개선 방안. 시설, 프로그램, 만족도 부분의 평가 결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실습 요약에 대해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명. 내용은 치유농업 활동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소요시간. 내용은 8시간. 목적.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평가 목적 설정, 치유농업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도구 선정,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보고. 다음은 순서. 내용으로는 1단계 활동 계획 단계를 토대로 활동 평가 목적 설정. 2단계 활동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도구 선정. 3단계 평가 도구를 이용한 평가 및 자료 분석. 4단계 결과 보고서 작성. 다음은 재료, 자료. 내용으로는 필기도구, 결과 보고서 양식. 다음은 도구. 내용으로는 문서, 프로그램, 한글, MS 워드, 파워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구분으로는 안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활동 계획 단계를 토대로 평가 목적을 설정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특성 및 활동 참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2단계 활동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도구 선정. 내용으로는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자 및 평가 내용에 맞는 평가 도구를 탐색합니다. 3단계 평가 도구를 이용한 평가 및 자료 분석. 내용으로는 선정한 평가 도구를 이용한 평가 및 자료를 수집, 기술 통계 방법을 이용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다음은 4단계 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작성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면 개요의 작성, 현황 분석 및 평가, 시설 운영 평가, 프로그램 운영 평가, 대상자 효과 평가, 만족도 수준 평가, 개선 방안 작성 등으로 나타내집니다. 각 구분에 대한 작성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요의 작성은 평가의 배경 및 목적 부분에는 성과 평가를 왜, 무엇을 위해서 실시하는지 서술하며 범위는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조사하였는지, 방법은 평가의 수행 방법을 기술합니다. 현황 분석 및 평가. 그 작성 내용을 살펴보면 치유농장의 현황 분석을 위해 지역 현황 및 치유농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현황에는 기후, 기온, 주변 경관, 주요 관광지, 주요 농작물, 주요 교통편 등을 기술하고 치유농장 현황에는 위치, 규모, 조성 사업비, 전체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 평가. 작성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운영 관리, 안전에 대한 적합성 부분 등의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며 종합 및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대한 작성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수준, 친절도 수준, 프로그램 이용객 수 및 매출액 등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요약, 대상자 효과 평가에 대한 작성 내용으로는 검사 및 측정 결과와 관찰 결과 제시 및 그 의미를 해석한다. 최종적으로 목적과 목표의 달성 정도를 작성합니다. 만족도 수준 평가의 작성 내용으로는 이용자 만족도 관련 지표, 즉 교통 접근성, 프로그램 및 시설 비용, 관련 정보 취득의 편리성, 시설 이용 만족도 등의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하며 종합 및 문제점을 작성합니다. 개선 방안 작성. 그 작성 내용으로는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별로 구체적이고 실제 활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7가지 순서별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평가의 배경 및 목적, 평가의 범위 및 방법. 두 번째, 치유농장 현황 분석, 치유농장 현황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농장 시설 운영 평가, 체계적인 운영, 안전 적합성, 평가 결과 종합. 네 번째,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평가, 서비스 지원 주요 성과, 평가 결과 종합. 다섯 번째, 대상자 효과 평가, 검사 및 측정 결과, 관찰 결과, 목적 및 목표 달성 정도. 여섯 번째, 만족도 수준 평가, 평가 방법, 종합 및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8강의 내용으로 제3권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제3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단원 2 치유농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평가 방법 제4부를 끝으로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양성교재 1권, 2권, 3권을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지현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박사님 38강 운영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치유농업을 공부하시는 이번에 2차 시험을 앞둔 모든 선생님들께 합격의 기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코팜 체험농장 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